아마 야권을 지지하는 분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는데 엄청 크시더라고요. 예, 엄청 크셔가지고 좀 소리가 묻히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귀를 기울여가지고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계신 분이 얘기했던 거는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오늘까지 왔었던 그 1년에 2달의 과정이,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과정이 다 해석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거를 지금 여권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했던 거는 고도의 통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군인이 국회를 접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봤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도의 통치를 한다고 그것도 무장한 군인을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파트에도 군인들이 올 수 있는가? 실제로 또 몇몇 언론사 아니면 언론인에 대해서 군인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공포심을 느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고도의 통치로 그거를 말 그대로 퉁친다라고 뭐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던 걸, 이거는 뭐 야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팩트체크 입장에서, 이거 법이죠. 헌법을 해석했을 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영장 부분하고 영장 쇼핑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 개변으로 여론전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윤곽근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걸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편법으로 우회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거는 엄연히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 그 판례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으로는 검사로서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 요걸로 이미 이제 얘기는 끝난 겁니다. 2021년,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내란에 대해서는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불법 영장이라는 부분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장 쇼핑이라는 부분, 뭐 이제 이거를 서부지원에서 하고 중앙지법에서 한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할권인,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가 있는 그 한남동 자체는 서부지원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오늘처럼 그 경호처랑 공수처가 다툼이 있을 때,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국가기관은 엄연히 아닌 거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기관 대 어찌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체크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미 헌법 위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다 그런, 이게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을 하더라도 70% 넘는 70% 안팎의 국민의 그 여론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뭐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거, 그 20명의 의원을 부른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게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오늘 불렀을 때 또 저는 20명의 의원이 또 다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그거보다 수가 적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과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달라고 했는지 뭐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공수처와 대통령 측은 1시간 넘게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호처에서 지금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뺀 상태죠. 네. 지금 병력은 다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변호인단과 그리고 대통령이 영장 집행 최종 방식에 대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뭐 체포가 집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체포가 이미, 지금까지 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이미 뭐
체포에 거의 버금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호처의 내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주도권을 뭐 공수처든 아니면 체포조에 투입된 경찰들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까 그 예의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지금 매뉴얼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끝까지 봐줄 이유는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이미 이제 이 앞에 그 극렬한 또 대치가 그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 이미 이제 그 상대 쪽의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차원인데요.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자진 출석이라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출석은 하겠다라고 그 전에도 수차례 계속 얘기를 했다가 그게 계속 지금 번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이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공수처도 믿지 않고 그 체포조 경찰도 믿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계속 공수처는 뭐 체포영장 집행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계속 관철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영장 집행 도중 현행범 체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다친 사람,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관저에서 변호인단 그리고 대통령 측과 자진 출석 관련돼서 협의 중, 사실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 넘게 지체가 되고 있고, 공수처는 오전에 이렇게 되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공수처 입장에서 딜레마인 것이 여론의 역풍 또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입장도 분명히 이제 또 반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원칙대로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집행하고 공수처로 이동을 시키는 게 맞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명분 쌓기라든가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 10%의 퍼즐을 좀 어떻게 맞추는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1차에 대해서 이미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여권까지, 그러니까 보수 쪽의 지시까지도 아니면은 명분, 되도록이면 공수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결정이라든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어쨌든 항상 경호처랑 공수처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수처는 약간 양쪽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윤 대통령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잘못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보도를 보면은 공수처는 지금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여지를 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오늘 저녁까지 가지 않고 오전으로 약간 이 여지를 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체포를 집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공수처의 사정도 있는 거군요. 네. 자, 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내란 혐의 극조특위에 출석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 최상목 대행이나 이창용 하는 총재, 심의정 검찰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모두 불출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조특위에 출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아침부터 이제 오늘 4시 28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로이터라든가 CNN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또 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온 게 있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라이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가 없는 대신에 뭐 CNN이라든가 AF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저희 통신사죠. 국가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인용해가지고 뭐 한국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관저에 도착했다. 또 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생방송 영상에 포착됐다 하면서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도 뭐 텍스트가 됐든 영상이 이제 리얼하게 언젠가는 또 나가겠지만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국은 이미 법으로
됐던 부분을 대통령이 어긴다. 이거 여기는 이 헌법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또 의아심이 날 것이고 여기에 국가 신뢰도로 이어지고 또 국가 신뢰도가 또 리스크의 개념으로 되다 보면은 뭐 관광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나아가서 이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신의 그런 그 워딩이라든가 단어를 보면 굉장히 좀 원색적이기까지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나오는 속보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 뭐 정확도는 차치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직접 뭐 육성으로 읽을지 아니면 어떤 글 형태로 남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 일단 오전 중으로는 체포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이미 경호처에 선발대는 나가 있고 또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갖고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통령은 일단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좀 앞서가서 전망해 본다면 이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공수처장인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마지막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수처는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 검찰 특수본에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그 작성한 공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을 토대로 질문지를 추가로도 보강해서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준비한 질문지만 200쪽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됐다고 하는데 이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에 비해서 뭐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나 봅니다. 그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영상과 음성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 상태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면 이건 물론 석동현 변호사 주장입니다. 오전 중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철수를 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에 오늘 중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자진 출석의 모양새를 계속 주장하는 것 같은데 공수처는 이건 아니다. 무조건 체포 집행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체포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투입돼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데 경력을 물리고 공수처가 돌아가라? 내가 직접 가겠다?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국민들에게. 그거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 저희가 뭐 개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라든가 이 현재까지는 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 호위, 에스코트를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받게 되면 지금 현재 가는 거하고 자진출석으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맥락에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번 공조본의 뭐 체포 시도가 망신주기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월 8일경이죠. 그때 그 윤곽근 변호사가 직접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뭐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망신주기로만 바라볼 수 없는 거는 법적으로 이것도 다 팩트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윤곽근 변호사 내용하고는 별개로 그 체포영장이 발부받게 된 배경과 체포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법률 같은 걸 살펴봤는데 이때 그 형사소송법 200조 2의 제1항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출석 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라는 사유가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영상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그때 그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살펴본 상황에서 이게 망신주기가 아니라 그 경찰 수사, 그러니까 출석 요구라는 그 형사소송법 200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을 들으려면 출석을 해서 직접 들어야 된다는 그 프로세스에 나와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해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이게 망신주기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